심리학에서 주저하는 무의식적 갈등과 그와 관련된 정서적 스트레스, 경험 또는 생각을 회피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서의 대립을 막기 위해 이성적 사고 또는 추론이 사용되는 방어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에서 감정적으로 자신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주저하는 합리화, 이성적 행위의 이성적 정당화 시도와 함께 제공될 수 있지만 다르다. 합리화와 다르다는 거죠. 주저하는 합리화와 다르다. 주저하는 프로이드가 기술한 방어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프로이드는 기억에는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이 모두 있으며 주저하는 불안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의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건데, 근데 주지아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몰랐고, 승화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그 단어 뜻을 알기 위해서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승화도 방어 메커니즘, 방어 기제 중 하나인데, 주지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읽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승화의 그 아래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승화는 좀 더 성숙한 그런 단계라고 하고, 주지아는 그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하고 뭐 이성적으로 판단으로 해갖고 그걸 이제 그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을 하는 데는 되게 좋은데, 이 주지화가 뭐가 문제냐면 이 감정을 배제하고 뭐 삭제하는 게 문제는 거죠. 감정을 뭐 억누르거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방어 기제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면 뭐가 안 좋냐면 감정을 배제하고 억누르고 삭제했기 때문에 어떤 무엇이 있는데 그건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 어떤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에 감정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진짜 좋아하거나 무엇을 진짜 슬퍼하거나 뭐 어떤 이런 감정을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이게 습관화가 되고 자기 자신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게 그렇게 정형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그 단계가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거니까. 그런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주주하는 그런 부분만 잘 보완이 된다면 되게 훌륭한 방어 기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감정이 너무 폭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엠파스라서 감정적으로 감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뭐라 그러지?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갖고 사람을 안 만나거든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게 그 공감 능력도 지나치면 이게 너무 사람을 잘 읽어버리니까 그냥 그 분위기 그 자체도 그냥 읽어버리거든요. 엠파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면 사람들과 잘 지내고 되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엠파스 정도의 그런 공감 능력을 지니게 되면 사람과 멀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런 에너지가 다 읽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교류 관계, 친목질 이런 거는 나중에는 이제 안 하게 되죠. 엠파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사람들과 잘 지내고 되게 좋은 긍정적인 그런 표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을 멀리 해야 해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한테 영향이 좀 안 좋게 오기 때문에 요즘에 엠파스가 되게 많을 거예요.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그 사람의 그런 분위기를 다 읽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초능력 같기도 한데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이렇게 감정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반면 엠파스도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반대 극부적으로
있어야 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좀 소시오패스나 뭐 나르시시스트 뭐 이런 부류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정도는 모르겠는데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는 생각보다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 나르시시스트나 뭐 소시오패스나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는데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심한 사람이 있고 되게 조금만 갖춰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정 부분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환경적인 뭐 요소, 사회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엠파스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가 있고 이용을 많이 당해요. 근데 엠파스 능력을 알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경험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용 안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엠파스 능력을 갖고 있으면 제가 이게 주지아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지아스러운 이게 방어 기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엠파스는 너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을 볼 때 되게 좋게 보잖아요. 좋게 보는데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 좋아 이게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심인 거죠. 성심을 다해서 잘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끌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뭔가 결핍된 존재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끌려와요. 끌려와서 엠파스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한테 와서 자기도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자동스럽게 뭔가 이렇게 붙게 돼요. 원래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들은 사람들을 좀 이용하잖아요. 이용하고 자기의 이렇게 부수물, 부차적인 그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막 뭘 붙이려고 하고 아무튼 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끔찍한데 막 되게 사람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막 느껴져서 되게 싫은데 하여튼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엠파스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방어 기제를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주지아를 다시 설명하자면 이거잖아요. 그 이성적 사고를 도출하고 표출하고 감정적인 그런 느낌을 억제시키고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엠파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엠파스를 너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감성적인 측면이 좀 발달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무조건 좋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가 되게 심해요.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그 단어가 왜 한때 유행했겠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나니까 사람을 진실 그대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성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와갖고 막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를 막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처음에는 다 받아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뭐 말을 해주거나 에너지를 주거나 뭔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찾아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엠파스들이. 엠파스가 타고난 게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저도 제가 엠파스인지 뭐 안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한 몇 년 조금 지났나? 근데 그 엠파스라는 게 있어도 전 그게 제가 엠파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전 그게 제 거라고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제가 뭐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그런 지식 뭐 그런 것들이 나한테 와서 너가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보게 돼도 난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계속 보고 판단을 하는 편인데 그렇죠. 또 사람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두고 본 다음에 판단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주지화를 통해서
제가 주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주지화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일종의 방어 기제 같긴 했어요. 프로이트가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해왔는지 이건 몰랐네요. 아니, 프로이트 요즘에 뭐 많이 주목받지 못하는데 문점에서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나? 약간 좀 누가 무시하고 막 이런 걸 들었는데 제가 프로이트 책 되게 두꺼운 책을 읽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되게 대단했어요. 되게 대단하고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뭔가 잘못된 내용이거나 이건 되게 뭐 비하기 심하다 이런 건 좀 보지 못했고 되게 대단하다. 논리가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뭐 다 읽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리고 또 옛날에 읽었던 거라서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진짜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프로이트는 기억에는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이 모두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나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어떤 학자나 어떤 뭐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딱 들어오는 문장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다 이런 그러지 진리라고 해야 되나? 사실 현실에 깔려있는 그 사실 근데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그거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의 내용은 받아들이겠지만 이게 자기 것화되는 완전히 이렇게 흡수돼 갖고 100% 이해되는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특히나 철학자나 무슨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그 내용 자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글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이란 이 단어의 조합, 문장의 조합은 저한테 이게 너무나 와 닿아요. 네, 인간이라는 게 한번 무의식이 분석이 되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너무 잡설이 길었나? 아무튼 진짜 기억에는 의식적 측면과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부분과 자기가 뭐 자기 스스로의 뇌로 스스로 생각해서 의식적인 측면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난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러면 근데 무의식은 자기가 몰라요. 이게 습관화된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자기가 모르죠. 근데 프로이트는 그 기억이라는 그 관념에 무의식적 측면을 넣었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어떤 사건을 의식적으로 꺼내서 분석을 하는데 근데 그 분석이 의식적인 측면을 분석해봤자 표면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것만 분석해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근데 무의식적 측면까지 그걸 모두 포함시켜서 분석을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무의식적 측면까지 건드려서 무엇을 분석한다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주지화는 엠파스에 있어서 엠파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엠파스는 이런 방어 메커니즘을 꼭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판단에 있어서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엠파스에게. 그러니까 엠파스는 감정을 읽는 게 너무 뛰어나고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 해결할 때는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배제를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썼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거짓된 것인데 긍정적인 모습을 하고 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짓이라서 그것을 이렇게 좋게 보고 넘기는 뭐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겠죠.